15분 식사 멘토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버터 얼마나 먹어도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터라고 하면 무조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때문이었는데요. 하나의 예로 1984년 3월 타임지에는 버터와 계란을 빼내라 라는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연구가 많이 돼서 2014년도 6월 타임지에는 버터를 먹어라 라는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엔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탄커피 등 버터가 예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국 버터도 많이 수입돼서 들어와 있고 국내산에도 굉장히 다양한 버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구입하려고 보니까 외국산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산이 구입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산 버터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터는 우유의 지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 영양소는 지방이죠. 그런데 영양 정보를 보면 지방 외에도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적혀 있어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을 말하는데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고요. 많이 섭취하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일 총 섭취 열량의 7%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킬 때 수소를 첨가하거든요. 그 수소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게 트랜스지방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으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양 정보를 보면은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위에는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한 종류인데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담즙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버터를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을까요? 프레시 버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g을 섭취하게 될 경우 포화지방이 55g, 트랜스지방이 3g, 콜레스테롤이 190mg을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우리가 한 번에 먹을 때 100g을 다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한 번에 드시는 양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버터 한 스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화지방이 6.6g, 트랜스지방이 0.36g, 콜레스테롤이 22.8mg이 해당이 돼요. 이 정도 양이면 많은 양일까요? 괜찮을까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환산을 해보면 한 스푼의 버터를 먹었을 경우에 포화지방이 일일 섭취 권장량의 43%를 공급을 해주게 돼요. 적지 않은 양이죠. 게다가 하루에 버터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식사를 통해서도 포화지방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드실 때에도 또 포화지방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터를 먹게 될 경우에는 이런 스푼으로 한 스푼 이내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염버터, 가염버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무염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염, 염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가공 과정 중에 원료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염이라고 하기보다는 무가염, 즉 가공 과정 중에서 일부러 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무가염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가염 버터는 제가 직방과 같이 주로 나트륨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표시사항에 무가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로 가염 버터를 얘기를 해요. 보시면 무가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품은 무가염 버터고요. 이쪽 상품은 가염 버터예요.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무가염 버터는 유크림 100%로 되어 있고요. 가염 버터 같은 경우에는 유크림에 염분과 색소를 포함시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은 두 가지 제품이 비슷한데요. 물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가염 버터가 조금 높죠. 한 스푼 12g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트륨이 약 42mg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 2000m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 정도의 나트륨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의 기호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시겠어요. 물론 나는 나트륨을 좀 더 철저하게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무가염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저는 빵에 발라 먹을 때는 가염 버터가 좀 더 입에 맞아서 가염 버터를 이용하고 있고 요리에 이용할 때는 무가염 버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어요? 구매하실 때 앞 표시면에 보시면 버터라고 표시된 게 있고 가공 버터라고 표시된 상품이 있어요. 버터는 유지방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가공 버터는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가공 버터는 유지방이 50% 이상만 해당이 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성분들로 채워져 있겠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야자 경화유라든가 무지유 고용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영양성분은 트랜스 지방은 버터가 살짝 높네요. 그리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가공 버터 쪽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능하면 적은 상품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레시 버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가공 버터라고 해도 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양성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표지사항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버터가 옛날만큼 적대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많이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당한 양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버터를 너무 많이 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반찬에서 소나 돼지고기 반찬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반찬으로 좀 드셔주시고요.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도넛이라든가 크루아상 같은 것은 그런 날은 좀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버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